한국이 감추고 있던 충격적이고 엄청난 비밀을 완전히 까발려드립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니까요. 지금 7천만 태국 국민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 아웃, 밴 코리아를 외치며 반한 감정으로 들끓는 태국에서 어느 영상 하나로 나라 전체가 난리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영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린 분마이이고 동물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온 태국인 기자예요. 동물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한참 뒤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부터 한국은 동물 보호에 관심이 적고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한국을 비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최근 몇 년간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하게 커져왔어요. 최근엔 완전 극에 달했고요. 저 역시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휩쓸렸어요. 이 반감은 한국 입국을 시도한 많은 태국인들이 거절당하면서 시작됐어요. 한국의 입국 절차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유독 태국인들에게만 높은 잣대를 둔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우리 태국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SNS에는 한국이 태국인을 깔보고 콧대만 높다는 말들이 떠돌았고 한국에 대한 비난이 폭발적으로 퍼졌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어요. 그게 태국 사회의 현실이었죠. 심지어 밴코리아 운동까지 일어났어요. 이는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는 운동이었는데 한국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태국 내에서 크게 퍼진 일이었죠. 그런데 최근 태국 동물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태국의 한 동물원에서 어떤 관광객이 동물을 학대했다는 사건이었죠. 그 관광객이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반한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죠. 사람들은 역시 한국인들은 동물조차도 함부로 대하는 민족이야 라고 분노했어요. 저는 그것이 한국인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역시 한국인들이야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마치 제가 기다리고 있던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이 동물들에게 돌과 모래를 먹이 대신 주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군다나 그 학대 행위를 한 사람들이 한국인 관광객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죠. 비록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저 포함 대부분의 태국 국민들이 그게 사실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이번 기사를 통해 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폭로하고 싶었어요. 한국, 그들의 경제 발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인들이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동물은 그저 먹거리일 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물론 한국 내에서도 그런 문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건 소수일 뿐이라고 여겼고 야만적이고 수준 떨어지는 나라라는 생각이 강했죠. 동물 보호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로서 이 사건을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직접 그들의 동물 관리 실태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동물에 대해 얼마나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들의 후진적인 동물 관리 시스템을 고발하고 동물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의 국민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사를 쓰겠다고 결심했죠.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무책임한 나라이고 동물 보호에 대해서도 얼마나 후진적인 나라인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동물 학대와 같은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동물 관리 실태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동물원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열악한 동물원 환경과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좁은 우리에 갇힌 동물들, 더러운 환경, 그리고 무관심한 관리인들이 떠올랐죠. 그동안 제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한국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확인할 시간이었죠. 저는 태국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인 일들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동물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지 보여줄 준비를 했어요. 카메라를 준비하고 그 현장을 생생히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유명한 동물원을 찾았어요. 여기는 한국에서 가장 큰 동물원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동물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처음 마주한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동물원 입구부터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동물들이 사는 공간도 생각보다 넓고 잘 관리된 것처럼 보였어요. 동물들의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아 보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분명 겉모습일 뿐일 거야. 실상을 좀 더 들여다보면 한국에 숨겨진 문제가 드러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동물들을 둘러보며 저는 그들의 생활 환경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 자체가 매우 그럴듯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특히 코끼리나 사자 같은 큰 동물들은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겪는 고통이나 학대의 흔적을 찾고 싶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어요. 직원들은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고 관람객들 역시 특별히 문제가 될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다 꾸며놓은 모습일지도 몰라. 정말 중요한 건 뒤에서 벌어지는 일일 거야.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동물원 직원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들에게 동물들이 평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대당한 적은 없는지 물었죠. 직원은 동물들이 매일매일 철저하게 건강 상태를 체크받고 있으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어요. AI 시스템까지 활용해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했죠. 동물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그들은 동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체크하고 있었어요. 또한 동물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즉시 제지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동물원은 제가 상상했던 후진적이고 열악한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직접 본 동물들의 환경도 직원들도 모두 기대와 달랐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한 동물원일 뿐이야. 다른 곳은 다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다음 장소로 향했어요. 다음으로는 작은 사설 동물원을 찾아갔어요. 보통 큰 동물원들은 잘 꾸며져 있지만 작은 사설 동물원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동물들이 사는 환경은 깨끗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 역시 동물들을 매우 신경 써서 다루고 있었죠.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태국에서 제가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을 찾았어요. 그 사건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동물원에서 악조건 속에 방치된 동물들이 구조된 일이었죠. 그 당시 한국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고 그 후로 동물 보호에 대한 법률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며 한국도 예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한국의 좋은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도요. 한국이 싫었고 그들이 잘 되는 게 싫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태국인들을 무시한 한국이 세계적으로라도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받기를 원했고 그런 추악한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기사와 함께 내보내서 크게 한 방 먹여주고 싶었어요. 제 예상과는 다른 한국의 현실은 저 스스로도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딱 한 개만 찾자. 작은 단서 하나가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결국 다른 한국의 동물 보호 관련 시설들까지도 조사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점점 흔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취재를 계속하면서도 한국의 동물원들을 둘러보고 동물 보호 시설들을 방문해봐도
제가 기대했던 비인간적인 모습은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인터넷에서 최근에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을 발견했어요. 작은 사설 동물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그곳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동물원으로 서둘러 갔어요. 그 동물원은 꽤 낡았고 시설도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학대당한 동물들을 보고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이 좁은 우리에 갇혀 지쳐 보이는 모습은 제가 원하던 증거처럼 보였어요. 역시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학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동물들에게 돌을 던지며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중국인 관광객이었고 동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학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동물들에게 돌을 던지며 웃고 있었고 동물들이 불안에 떨며 도망가자 더 재미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먹던 막대 사탕, 젤리를 그대로 던져주기도 했어요. 처음엔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당연히 한국인이 동물을 학대할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중국인들이 동물들을 이렇게 대한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찍었어요.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이었고 저는 그의 표정에서 어떤 죄책감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장난처럼, 놀이처럼 동물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민원을 받은 직원이 나타나서 그를 제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워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죠. 그는 경찰에 붙잡혀가면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죠. 아니, 이게 왜 문제야? 중국에선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같이 놀자고 장난친 거야. 왜 한국은 이렇게 예민하게 굴고 난리야? 참 유난스럽네. 그는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떠올랐어요. 태국 동물원에서 발생했던 동물 학대 사건도 이와 매우 유사했어요. 당시 저는 그 사건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도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태국에서 벌어진 사건 역시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지른 일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비난하기에 급급했고 그들이 동물 보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제가 믿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방문했던 동물원과 동물 보호 시설들에서 한국인들은 동물들에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처음 방문한 동물원에서부터 동물들이 넓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들의 우리 주변은 자연스럽게 꾸며져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AI 기술을 활용한 동물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해둔 시스템이었어요. 사육사들이 동물의 체온이나 심박수 같은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동물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동물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 아이는 동물, 우리 가까이 가고 싶어 했지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동물들이 놀라면 안 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말자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이도 바로 이해하는 듯 조용히 물러섰고 멀리서 동물을 관찰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무책임한 한국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또 다른 날, 저는 한국의 한 카페에서 사람들이 동물 구조 자선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길에서 유기견을 구조하는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다친 강아지를 발견하자마자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이후 임시 보호하며 입양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그런 자발적인 활동이 한국 사회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한국이 동물 보호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태국에서 퍼졌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 특히 태국인들이 입국 심사에서 부당하게 거절당하고 차별받았다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요. 한국은 태국인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불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소문과 루머가 퍼지면서 태국 사회가 한국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된 건 명백히 태국이 잘못한 일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태국이 치러야겠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저희 판단을 얼마나 흐리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처음부터 저는 한국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정작 진실은 그 반대였어요. 저는 이 진실을 꼭 태국 사회에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물 보호에 신경 쓰고 있었고, 제가 오해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이제 저는 태국으로 돌아가 이 진실을 알릴 준비를 해야 했어요. 태국 사회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찍은 영상과 함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는 한국의 동물 보호 시스템, 발전된 사회 모습, 그리고 한국의 입국 절차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오해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지만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제가 담은 진실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고스란히 드러낸 영상이었거든요. 제 영상과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충격을 받았어요. 태국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한국을 비난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독자는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일부러 차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우리가 먼저 잘못한 부분도 많았어요. 라고 댓글을 남겼어요. 실제로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다는 점을 기사에서 분명히 짚어주기도 했어요. 한국이 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이유는 태국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었고 그 중에는 태국 출신의 사람들도 많았어요.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 노동, 마약 거래, 성매매, 국제 사기 결혼 같은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입국 절차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태국인들의 입국 거부는 한국이 불합리한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억지 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너무 한국을 나쁘게 생각한 것 같아 그동안 잘못된 루머를 믿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입국 절차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희 영상을 보고 나서야 사실을 깨달은 거죠. 또 다른 분은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오해를 풀고 서로 더 잘 이해해야 할 때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느꼈어요. 저도 그들이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안도가 되었죠.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인 듯 보였습니다.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라며 한국이 우리를 차별한 게 맞아 라며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죠. 그들은 한국이 태국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그들은 제가 올린 영상을 무시하거나 반박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고 여전히 한국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태국보다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존심 때문에 그들의 발전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태국 사회가 모두 한꺼번에 변하는 건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저의 기사를 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한국은 저희가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의 동물 보호 시스템과 그들의 진보적인 기술과 철학을 더 깊게 파고들면 감탄이 절로 나오니까요. 그들은 동물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시민들의 권리 보장에서도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차별적인 나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이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동물 보호 시스템과 사회적 발전을 보며 태국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죠. 특히나 한국에서는 버려진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동물들이 다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한국이 얼마나 동물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동물들을 보호하는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태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태국에는 여전히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들이 많았고 그들을 돌보는 체계가 부족하니까요. 영상을 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 해요라고 공감했어요.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한국의 모습을 보고 태국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가진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오해와 편견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던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실된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인정하며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여요.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협력한다면 저희도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 작은 변화가 언젠가 큰 결실을 맺을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저는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태국이 한국과 협력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진실을 계속해서 알리기 위해 저는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모든 일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는 태국이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이고 서로 협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태국이 한국과 협력하며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